케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이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교육부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교직원 접종에 필요한 백신 접종분을 다음 주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운대 비영리 단체인 MCCN이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한인들의 백신 접종을 보다 간편하게 실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놀라운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어 거주 목적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3월 한 달 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부동산과 융자, 재정관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택 세미나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1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산 방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검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동포재단이 가주검찰이 요구한 시정조처 요구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한 재단 입장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공급이 속도를 내며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주별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청이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1년 만에 학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 지난해 수상작 기생충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휘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데 힘입어 급등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케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이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교육부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킨더가든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한 취지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구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 10만 명당 1일 25명 이하의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에 대면 수업이 이뤄지면 교육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10만 명당 감염자가 7명 이하인 레드티어 카운티의 교육구들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전원의 대면 수업이 필수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내 최소한 학년의 대면 수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 카운티 내 교육구가 4월 1일에도 대면 수업을 시작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 액수가 하루에 1%씩 차감됩니다. 현재 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번 달 말 이전에 대면 수업 재개 계획이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도 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LA 통합교육군의 초등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교직원 접종에 필요한 백신 접종분을 다음 주말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경우 교육구 내에 코로나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재학률이 높다 보니 백신 접종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교사 등 교직원 2만 5천 명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백신 접종분은 4월 9일로 잡힌 LA 통합교육과 학교 대면 수업 일정에 맞춰 도착할 예정이지만 교사들이 첫 접종을 받은 후 5, 6주가 지나야 면역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또 백신 접종분이 늘어나더라도 교육군의 교사, 학교 간호사, 상담가 그리고 도서관 사서가 속한 LA 교사노조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LA 교사노조 측은 한 주 평균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1일 감염자가 7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며 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3일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산 방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검사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LA 윌셔 파크 플레이스 잔디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 방역 기업들이 만든 항원 진단 키트와 워크트루 진료소, 이동형 방역기 등이 총동원됐습니다. LA의 비영리 봉사단체 화랑청소년재단이 코리아타운 한인들과 현지 주민의 코로나 무료 검사를 돕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고 방역업체인 테라사이언스, 서울 메디칼그룹, 엑세스바이오, 시에라 바이오랩 등이 동참해 K방역의 우수성을 선보였습니다.
자원봉사에 나선 한인의료진은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산 항원 진단 키트 등을 사용해 코리아타운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료진과 피검사자의 접촉을 차단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웍드루 진료소에서도 무료 검사가 실시됐고, 진료소 주변에는 초미립 살균 액체를 분사하는 이동형 방역기가 설치됐습니다. 한인타운의 코로나 무료 검사 행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항체 혈액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거듭 확인하고 LA 현지 보건국에 신고하는 절차까지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행사를 주관한 화랑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는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 제국주의 만행에 절대 지지 않고 우리는 코로나에도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주류 사회에 3.1 운동 정신과 K-방역의 우수성을 함께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한 박경재 LA 총영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의료인들은 대한적십자회를 조직하고 간호사를 양성해 당시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을 예방했던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3월 1일부터 교사와 그로서리 직원, 경찰 등 일부 필수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해당 필수 직종 종사자를 사칭한 백신 세치기 행위를 적발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이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 그로서리 직원 등 식품과 농업 종사자, 그리고 경찰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백신 접종에 들어간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아직 70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 총 26만 9천여 분의 백신 접종분을 받을 예정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2차 접종자들을 위해 배정되며 나머지 10만 3천여 분이 1차 접종자들을 위해 배정됩니다. 1차 접종분 10만 3천 개 중 35.8%가 6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해 배정되며 30.3%는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을 위해 27.6%는 그로서리 직원 등 식품과 농업 종사자, 그리고 6.2%는 경찰에 배정됩니다. 교사와 그로서리 직원, 경찰 등은 해당 업종 종사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카운티 접종 예약 사이트인 vaccinatelaccounty.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와 함께 종업원의 이름과 업체 이름이 새겨진 종업원 배지 혹은 주소가 담긴 임금 명세서, 캘리포니아 푸드 핸들러 카드 혹은 라이센스 등으로 해당 업종 종사자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최근 성행하는 백신 세치기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 해당 필수 업종 종사자임을 사칭하며 백신 접종 대열에 끼려는 주민들을 가려내기 위해 접종 현장에서 검증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스태프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받은 백신 공급 물량 중 10%를 교사와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을 위해 비축해 놓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로부터 받은 해당 백신을 각 교육구 교사 인구 비리에 맞춰 적정 배분한다는 방침인데 LA 통합교육구의 교사 백신 접종분 가운데 40%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또 3월 15일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주민 중 지병이 있는 주민들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LA 카운티가 주정부 지침에 따라 3월 15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을 또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인 MCCN이 백신 접종 대상에 해당되는 한인들의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영어에 서툴러 백신 접종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인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65세 이상과 교사와 그로서리 워커, 요식업계 종사자 등 일부 필수 직종 종사자들에게 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영어와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 접종 예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타운 내 비영리 단체이자 병원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네트워크 MCCN이 2일부터 한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MCCN의 마크리 PR 디렉터는 1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접종 예약에 불편함을 겪는 한인들이 한국어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 한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에서는 이번에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백신을 하라는 오더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한국 분이 우리 스태프 한국 분이 받거든요. MCCN에서 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 웹사이트로 예약할 필요 없이 전화번호 828-895-3100 익스텐션 730번으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간편하게 백신 접종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MCCN은 1일부터 백신 접종 예약 접수에 들어갔으며 2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리 디렉터는 백신 접종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 요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우 라이센스와 식당 명함을, 교사와 치안당국에 근무하는 주민들에게는 직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센터에 근무하는 한인들은 고용주로부터 해당 센터에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 LA 카운티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기고지서, 핸드폰과 같은 유틸리티 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 이후 2차 접종 스케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워크인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LA 카운티 예약 사이트 들어가기 힘들고 아주 그 예약이 안 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전화해 주시면은 우리 병원에 오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화를 부탁 좀 해드리고 필요하신 것은 꼭 전화 좀 부탁하겠습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멜로 애비뉴 부근에 위치한 MCCN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2명이 게임 이론을 사용해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정당화한 램지어 교수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은 램지어 교수를 후원해온 미쓰비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임 이론의 두 거장 폴 그럼 스탠퍼드대 교수와 엘빈 로스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으로 램지어 교수를 비판했습니다. 두 교수는 성명을 통해 게임 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램지어 교수의 역사적 해석이 정당한지는 증거에 의해 판단될 것이라면서 단순한 게임 이론 모델로 증거가 뒤집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치 유대인 학살 부정론이 연상됐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게임 이론으로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메스킨 하버드대 교수도 램지어 교수 비판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섬에 따라 램지어 교수 논문의 논리적 허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게임 이론을 사용해 일본군 위안부 계약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학술지 공동편집인인 앨런 하렐 교수는 독일 베를린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왜곡 논문이 수정 없이 학술지에 그대로 실리는 걸 막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인단체들은 램지어 교수를 후원해온 일본 미쓰비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인단체들은 국제청원 사이트에 불매운동을 전개하자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한인단체들은 미쓰비시 제품을 사는 건 램지어 교수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미동포재단이 가주검찰이 요구한 시정조처 요구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한 재단 입장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주검찰은 지난해 9월 한미동포재단이 가주검찰의 개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단의 설립 목적인 자선활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한미동포재단이 LA 한인회관과 관계 지속을 위해 재정지원 시 한인회가 재단 자금을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과거 재단 이사진으로 근무한 이사진의 이사진 재영입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동포재단은 주 검찰의 시정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특정 임차인에게 과도한 재정적 혜택을 주지 않을 것, 임대차 계약 시 공정한 시장가를 책정할 것, 그리고 자격 있는 단체에게 그랜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정 기부를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회의 건물 리스를 월 $1로 낮추는 계약은 구두로 이뤄진 상태로 서면 계약을 완료하는 절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놀라운 화랑세를 유지하고 있어 거주 목적은 물론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부동산과 융자, 재정관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택 세미나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정부 지원금이 쏟아지면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핫한 상황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시간에 부동산과 융자 전문가 등을 초빙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리즈 첫 시간으로 오는 3일 플리핑 전문가인 김원석 부동산 대표가 강사로 출연해 좋은 가격에 싼 매물을 고르는 법에서부터 주택공사, 되팔기까지 초보자들이 알아둬야 할 팁과 플립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법까지 총망라합니다. 김원석 부동산 대표입니다. 한국 분들이 부동산 가격을 좀 저렴하게 구매하신 방법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게 이렇게 항상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거는 꼭 그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집들을 가려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집의 밸류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재융자를 하셔서 본인의 그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문 지식 부족으로 플립에 관심은 있어도 직접 뛰어들기를 망설이는 경우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이윤을 배당받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투자금은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오는 17일에는 샬롬 홈센터에서 정부의 다운페이 보조 그랜트로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는 24일에는 유튜브의 인기 스타 남승영 부동산에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새집 분양에 대한 정보를 나눕니다. 남승현 부동산 대표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가 어디에 내가 사는 동네에도 새집 분양을 하나 이걸 모르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새 집은 가격이 비쌀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얼바인과 발렌시아, 렌처 쿠카몬가 등 교외 지역 새 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는 학군과 무관하게 새 집을 찾는 한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인 31일에는 제네바 메디컬 센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한 코너가 마련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아 지난해 수상자 기생충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계는 미나리가 지난해 아카데미 사관왕의 영예를 얻은 기생충처럼 올해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Golden Globe goes to Minari.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은 예상대로 미나리에 돌아갔습니다. Minari is about a family. It's a family trying to learn how to speak a language of its own. It goes deeper than any American language and any foreign language. It's a language of the heart. 미나리는 1980년대 미 남부 아칸소주 시골로 이주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정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배경입니다. 시상식을 앞두고 미국 영화계와 언론들은 영화 미나리에 대해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라는 호평을 전하며 골든글로브 수상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습니다. I was incredibly moved by it and it felt so universal to me because it was dwelling on details that could never have been coming from an American. 외신들은 미나리의 수상 소식과 함께 대사의 50% 이상이 한국어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올라 논란이 됐던 사실을 전하며 작품상을 놓고 경쟁했어야 할 영화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미나리의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다음 달 25일 예정된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미 언론들과 영화계는 특히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건너온 할머니 역할로 이미 여우조연상 26개를 수상한 윤여정 씨의 수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후보작은 오는 15일 발표됩니다. 미나리가 아카데미상에서도 영화 기생충의 쾌거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할리우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조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비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4분입니다. 월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트만 애비뉴 인디애나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스테디움 웨이와 교차 지점부터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8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알라미다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부터 웨스턴 애비뉴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8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 벤나이스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헤이븐 헐스트 애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익스포지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구가 스트릿과 교차되는 지점까지 10에서 18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반대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에비뉴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벨플라워 블루버드부터 파라마운트 블루버드 12에서 16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710번 놀스와 교차되는 지점부터 아발론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애틀란틱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이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3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사우스 아주사 에비뉴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베니스 블루버드에서 추돌 사고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파이어스톤 블루버드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돼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파얄 의원, 브랜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게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워런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에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세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조기 교육,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이 법안은 워런이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하다며 부자 과세는 워런과 샌더스가 경선 당시 건강보험과 보육 등을 확대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에 자금을 대는 주된 방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유행은 미국 가정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화랑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 작업을 수행한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의 이메뉴엘 세저, 가브리엘 주크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약 10만 미국 가정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백신 공급이 속도를 내며 미국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선 순차적으로 학교 등교가 재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주별로 일시적이나마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세 번째 긴급 승인된 얀센 백신이 현지 시간 오늘 미 전역에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미국 인구의 15%를 넘어섰고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6만 8천 명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The endpoint that I think really matters is the endpoint of preventing severe disease, especially severe enough disease that causes hospitalization and death, because ultimately that's what we care about. 취임 100일 안에 학교 등교를 정상화하겠다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약속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 중부 지역 학교들을 시작으로 뉴욕과 버지니아 등 동부 공립학교들도 부분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Moment that we knew would be possible and important in the lives of our young people, this giving parents an option to come back in person for their students is so important. 사회적 거리두기도 부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현지 시간 3월 1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영업을 밤 12시로 연장해 최대 25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했고 워싱턴 DC의 박물관도 수용 인원의 25% 내에서 관람객들의 입장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지난 1년간의 폐쇄와 공포에서 벗어나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미국. 그러나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를 경고하며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 내에서 세 번째 큰 교육구인 시카고 교육청이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1년 만에 학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카고 교육청은 오늘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 수업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는 2020 학사년도 기준 642개 학교 35만 5천여 명의 학생이 속해 있으며 초등학교 과정은 가장 큰 학생 집단입니다.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과 제니스 잭슨 교육청장은 이날 아침 도시 북부 레이크뷰 지구의 홀턴 초등학교를 찾아 1년 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쓴 상태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랐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은 학교 건물로 들어가기 전 안전요원들이 체온을 재려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새 학기 준비물 목록에 일회용 타월과 소독용품 등이 추가된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신풍속이 됐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아이들이 신나는 표정으로 등굣길에 동행한 부모를 앞서 걷는 모습을 봤고 교실에서 만난 한 2학년 아이는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고 말했으며 교원 노조의 반발에도 우리가 학교를 열기 위해 싸워온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마스크 상시 착용을 요구하고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올여름에 백신 여권을 갖고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이달에 백신 여권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그린 패스 법안을 이달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그린 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 증거,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회복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인들이 일이나 여행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해외에서 서서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 정상들의 화상회의 뒤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의 필요성에 대해 정상들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Wir haben uns in Deutschland ja entschieden, dass wir einen solchen nationalen Impfausweis entwickeln. Die Grunddaten dessen, was dieser Impfausweis enthalten muss, sind durch die Europäische Kommission und die Mitgliedstaaten definiert. 로이터 통신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말한 디지털 그린 패스가 유럽인들이 올여름 더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해주는 유럽연합 차원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17일 디지털 그린 패스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내부 시장을 분열시키는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개별 거래를 방지하고 제3국이나 거대 기술 기업이 정한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중이던 시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비공개로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20일 퇴임하기 전 백악관에서 첫 접종을 했고 이후 두 번째 백신을 맞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제약회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 중 어느 것을 맞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종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미국이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에 들어가면서 백악관의 핵심 보직자들도 맞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접종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트윗을 통해 접종 계획이 잡혀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백악관 직원들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한 백신을 다소 늦게 맞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핵심 관리들은 초기에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신을 조기에 접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치료제를 맞은 효과가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에 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백신을 맞은 것은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접종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대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바이든 행정부의 올해 통상의제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전염병 대처와 경제 회복,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 환경과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 개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농어민 보호,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 규칙 중시를 주요 통상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억제, 미국 노동자와 농민 보호를 강조하며 미국 내 시급한 현안인 전염병 대유행 극복과 경기 부양을 바이든 정부의 초기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안마기 쇼핑하러 오렌지 카운티로, LED 마스크는 리버사이드로, 온열 매트리스는 어디서 사나? 케어시스로 오십시오. 다양한 가정용 헬스케어 제품들을 한 곳에서. 케어시스는 유통과 프랜차이즈 마진을 뺀 진정한 헬스케어 전문 업체입니다. 온열 매트, LED 마스크, 헤어그로우에 와우! 프리미엄 4D 안마의자가 6,999불에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는 케어시스. 품질과 서비스는 기본. 미 전역 서비스망 구축으로 소비자를 편안하게. 케어시스 213-351-0000 213-351-0000.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고농축 극강 수분의 대명사 물광 연어주사 1회 400불, 3회 1000불. 세 가지 주사로 피부까지 명품으로. 샤넬, 물광, 배곡주사 1회 700불, 2회 1200불. 한 번에 확실히 올리고 모공까지 쫀쫀하게. 강력 앵커실 리프팅 플러스 프리 보톡스까지 2000불. 라인의 새로운 바디 성형 전문 닥터세이버와 함께하는 20%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2주년 3.1절 기념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3.1운동 발생지인 탑골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와 함께 코로나 극복에도 큰 비중을 둔 문재인 대통령은 100년 전 감염병과 맞선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강조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 열린 올해 3.1절 기념식은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2년 전 오늘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팔각정 앞에 서며 평화를 염원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코로나와 맞서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주의, 고용과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세계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국난 극복 의지는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과 콜레라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때 이웃과 공동체의 생명을 지킨 건 당시에도 의료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만세 시위를 주도한 의학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의료인들이 설립한 상해 적십자회와 사립 전염병 격리병원의 역사를 나열하며 선대의 노력을 기렸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완전 종식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일본과 북한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방역 보건협력체에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영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의지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인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11월 집단 방역 달성 목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최정훈입니다. 한 달여 남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후보 선출을 속속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했고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차 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줄곧 우세를 점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겁니다. 당원과 일반 시민 절반씩 반영한 투표를 합산한 결과 득표율 70% 가까이를 기록해 30%에 그친 4선 우상호 의원을 넉넉히 따돌렸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마스크와 미세먼지, 부동산과 일자리 걱정, 교통 지옥으로부터 서울 독립을 선언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정쟁은 파괴와 후퇴를 가져옵니다. 서울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봄과 같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1천만 개의 봄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오는 6일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 예비후보 가운데 절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부산시장 후보도 가려지게 됩니다. 인물난으로 경선 흥행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민주당이지만 후보 확정을 계기로 선거대책위 출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야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간 1차 단일화 결과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 및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속한 야권 후보 최종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태섭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축하와 함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로 1차 단일화 결과 승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 간 합동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 100%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4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되더라도 안철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과정은 제1야당의 자존심과 단일화라는 지상과제 사이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고 정당별 후보 윤곽도 드러나면서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해부터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 대구 고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고 검사들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해 2월 시작한 전국검찰청 순회 방문.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징계 청구 여파로 중단했다가 5달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오는 3일 방문지는 수도권의 고등검찰청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입니다. 시선이 쏠리는 건 현재 검찰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입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 입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사실상 폐지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대폭 준 상황에서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되는 겁니다.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독재자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청 법안에 대해 대검은 지난달 일선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 내부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환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만 그래서 수사청을 설립하면 범죄 대응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거라 비판했고,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 담당관은 주요 외국의 경우 중대범죄에서 최대한 유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통합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방문에서 수사청 관련 비판의 메시지를 낸다면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더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수사청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고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의견 표명을 자제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마무리 수순인 지방검찰청 순회에서 어떤 행보를 택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은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소문 들었어? 춘천의 명물 막국수. 춘천이 아니라 한국 최고 맛집 정성이 동해 막국수 LA 직영점. 감칠맛이 폭발하는 막국수에 쫀득한 감자전과 메밀전, 푸짐한 닭갈비에 고구마 떡, 우동사리를 넣고 소주 한잔 캬. 계절 별미 감자 옹심이와 닭칼국수, 닭튀김도 별미라니까. 웨스턴 일가와 베버리 사이 정성이의 동해 막국수 투고와 딜리버리 환영합니다. 323-465-1521 323-465-1521 미라클의 재생미학이면 많은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를 깨우고 일으키는 미라클 재생미학. 피부가 놀랍게 변화해갑니다. 타이트닝, 리프팅, 그리고 스킨 레주메네이션. 미라클 재생미학이 책임집니다. 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내추럴 웨이를 고집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이제 재생미학으로 만나십시오. 미라클 재생미학이 곧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미라클 클리닉 213-264-1146 264-1146. 여보, 요즘 눈이 피로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아. 엄마, 나도. 그게 다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나오는 해로운 자외선 블루라이트 때문이래. 수면도 방해하고 백내장, 황반 변성까지 일으킬 수 있다네. 그럼 어떻게 여보? 걱정 마요. 서독 안경에는 이 블루라이트를 막는 특수 렌즈가 있대요. 그럼 빨리 가자. 서독 안경으로. 대를 이어 믿고 찾는 올림픽과 하버드 서독 안경 323-732-3030 센트럴 헬스 메디케어도 환영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된 데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03.14포인트, 1.95% 상승한 31,535.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0.67포인트, 2.38% 급등한 3,901.8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96.48포인트, 3.01% 뛴 13,500
3,588.8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급등했던 미 국채 금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금리 움직임이 진정되면서 이날 애플이 약 5.4% 오르고 테슬라는 6.4%가량 급등하는 등 그동안 부진했던 주요 기술주도 반등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부양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등 다른 요인들도 증시에 우호적입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3.18% 급등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요 둔화 우려 및 산유국 증산 가능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86% 하락한 60.6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지표와 산유국 회동,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등을 주시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9로 하락해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로 원유가 비축된 데다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면 원유 수요가 후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이며 지난해 전 세계적 팬데믹 국면에서도 꾸준한 원유 구매로 유가의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산유국의 증상이 점쳐지는 점도 부담입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번 주 목요일 회동에서 산유량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증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현재 하루 100만 배럴인 자발적인 감산을 처리할 경우 4월부터 하루 150만 배럴 산유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는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한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트윗에 경고 표시를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백신과 팬데믹과 관련해 음모론이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담은 정보를 삭제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팬데믹 관련 허위 정보를 게시한 트윗 8,400여 개를 삭제하고 1,150만 개 계정에 대해 경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위터는 또 1일부터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5 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트위터의 허위 정보 대응 정책을 위반하는 트윗을 사람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중복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트위터는 영어로 된 트윗에 대해 먼저 이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언어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월 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한 차례 이슬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도 갑자기 뚝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낮 기온은 비와 함께 전날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낮 기온 떨어져 쌀쌀하겠고 목요일에는 맑은 날씨 보이지만 낮 기온 여전히 70도를 밑돌아 서늘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7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6도, 49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